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테너 색소폰 하는 생각나는 이름 소니 롤린스. 대가 중에 대가. 1930년생이신데 지금 92세로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리빙 레전드라고 할 만한. 근데 이제 거기다 존경까지 받고 있어 사실. 그렇죠. 2014년인가 더 이상 그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셔갖고 연주를 그만두시기까지 60몇 년을 타도로 살아오신. 그래서 오늘 얘기할 소니 롤린스는 한 66년 전으로 한번 가서 그의 나이 26세, 25살, 6살의 소니 롤린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뉴욕 토박이죠. 콜맨 호킨스랑 같은 동네. 네. 10대 후반에 프로 뮤지션이 되셨고, 특이한 건 20대 초반에는 약간의 절도와 마약으로 투옥도 됐었다고 하시고, 하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셀로니어스 몽크 이런 대가들과 경력을 시작하면서부터 쭉 차근차근 성장해 오다가 1955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자신의 퀸텟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잠깐 여름에 잠깐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 아닌데 하고 55년 말에 마일스 데이비스를 차고 간 밴드가 클리포드 브라운과 맥스 로치 퀸텟이죠. 그래서 이제 56년 1월에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에서 사이드맨으로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 밴드에 가입을 한 거죠. 이 56년은 이 소니 롤린스라는 뮤지션이 개인으로서 혹은 어떤 밴드의 일원으로서 첫 번째 전성기를.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은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의 At Basin Street이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A면 첫 번째 곡인데 56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녹음을 한 앨범인데 당연히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이고 같이 리더인 맥스 로치가 드럼이고요. 리치 파일이 피아노를 맡고 있고 테너 색소폰을 소니 롤린스가. 하드밥 하면은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 외에 탑으로 거론이 되는 밴드가 이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인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의를 뿌리치고 여기에 소니 롤린스가 가입했다는 거는 아마 당시 새로운 물결인 하드밥을 열고 있었던 밴드인데다가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앨범인데 이 앨범이 또 가슴 아픈 거는 이 앨범이 이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의 마지막 앨범. 왜냐면 이 56년 이게 1월 달에 녹음을 하는데 5개월 후인 6월 24일 날 자동차 사고로 퀸텟의 클리포드 브라운과 리치 파웰이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소니 롤린스와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이 셋의 그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전전 앨범인데 다음 소개해드릴 앨범이 그들의 마지막 연주이기 때문이죠. 다음 소개할 앨범은 소니 롤린스가 1, 2월에 이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에서 이 앨범을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3월 달에 자신의 앨범에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 멤버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자신의 앨범을 프레스티지에서 나오는 앨범인데 앨범 제목이 소니 롤린스 플러스 4라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 이제 키스 앤드 런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앞에 소개해드린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에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소니 롤린스가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개인 앨범에서랑 톤이 다르게 이 밴드 자체의 사운드에 맞추는 듯한 되게 독특한 본인의 걸 약간 버리고 클리포드 브라운과 맥스 로치가 원하는 어떤 거기에 맞추는 듯한 연주를 하는데 그 멤버 그대로인데 한 달 후에 본인이 리더작을 할 때는 우선 곡들에 본인 곡들이 들어가요. 펜트업 하우스라는 곡이랑 바알사 핫이라는 본인의 스탠다드가 되는 곡들도 있고 제가 소개하는 키스 앤드 런 제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한 달 전에 녹음했던 같은 멤버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이 키스 앤드 런이라는 곡에서는 그러니까 클리포드 브라운과 소니 롤린스의 듀엣곡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의 트럼펫과 테너 색소폰의 솔로로 꽉 채워져 있고 중반 후반부에 리치 파웰 3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는 리치 파웰의 또 아주 멜로디한 피아노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하드밥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 2월과 3월에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와 함께 레코딩을 마친 그는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할 앨범인데 소니 롤린스 쿼텟의 테너 매드니스라는 앨범을 5월 24일 날 녹음하게 돼요. 이 앨범의 역사적인 의미는 소니 롤린스와 존 콜트레인이 테너 매드니스라는 곡을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고른 곡은 When Your Lover Has Gone이라는 발라드인데요. 존 콜트레인은 이 곡에서는 연주에서 빠지고 소니 롤린스 혼자만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같이 연주하는 멤버들이 되게 특이하달까? 완전히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멤버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존 콜트레인, 소니 롤린스가 앞에 나서고 이 곡에서는 존 콜트레인은 빠지고 소니 롤린스와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피아노 레드 갈란드, 베이스 폴 챔버스, 드럼 필리 조 존스가 함께 녹음을 하는데 만약에 1년 전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들과 한 밴드였겠죠. 근데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본인의 길을 가는데 1년 후에 자신의 앨범 녹음에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을 그대로 데려다가 연주하는 뭔가 이렇게 상남자다운 그런 면모가 좀 있어서 좋고 56년 5월 24일 녹음이라고 했는데요. 요 며칠 상간으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는 그 ING 시리즈라고 하는 56년에 두 번의 세션으로 해서 쿠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 이 앨범을 역사적인 앨범들을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며칠 상간으로 소니 롤린스는 또 이들의 멤버와 함께 이 테너 매드니스라는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 나가는 이 레전드들이 진짜 열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50년대라는 게 정말 그 어떤 재즈의 태평성대였고 수많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모였다 헤어졌다가 수많은 레전드들이 그들의 첫 번째 전성기를 만드는 시절이어갖고 그야말로 모던 재즈 시대의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소니 롤린스의 56년으로 돌아오면은 5월에 테너 매드니스 앨범을 녹음한 후 한 달 후에 6월 22일 날 새로운 앨범을 또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색소폰 콜로서스라는 아마 재즈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소니 롤린스 개인의 딱 한 앨범 말하라고 하면 이 앨범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타미 플래니건이 피아노를 치고요. 덕 와트킨스가 베이스, 그리고 맥스 로치,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이 네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여러 곡이 있지만 그 앨범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최애의 곡이어서 또 소개를 하고 싶은데 블루 세븐이라는 곡을 한번 링크에 달아볼 생각이고요. 이 곡 혹은 이 앨범이 좋은 게 함께하는 이 네 명의 소니 롤린스가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의 어떤 그 깔끔하고 파워풀한 연주력으로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너무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앨범이어서 그냥 재즈 하면은 이 앨범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하자. 한때 재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음악이었다. 그 중에서도 테너 색소폰 주자는 유독 멋있었다. 그들이 멋있을 수 있었던 건 소니 롤린스와 존 콜트레인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롤린스나 콜트레인이 시원하게 불었을 때에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저력은 다른 악기의 사운드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한껏 불어 제꼈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악기는 쫓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 오히려 존 콜트레인보다 테너 색소폰이 가진 아주 남성다운 어떤 그런 호방한 매력은 소니 롤린스가 그 어린 나이, 지금 생각해보면 25이란 나이인데 아마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미 올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앨범인데 아까 색소폰 콜로서스가 6월 2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 후인 7월 말에는 소니 롤린스가 앨범을 하나 또 내게 되는데 개인 앨범은 소니 롤린스가 남긴 찰리 파커 트리뷰트 앨범이 이 앨범 롤린스 플레이스 포 어워드라는 앨범인데요. 트럼펫의 케니 도럼, 그리고 웨이드 렉이라는 피아노, 그리고 조지 모로우 베이스, 역시 맥스 로치가 드럼을 맡아주고 있는데 제목 그대로
찰리 파커와 관련된 곡, 찰리 파커가 많이 연주를 한 그런 곡들의 메들리로 A면을 꽉 채우고 있어요. 한 곡이 러닝 타임이 26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곡은 그 뒷면에 있는 I've grown accustomed to your face라는 아주 발라드 곡인데, 항상 앨범마다 스탠다드 곡을 발라드로 한 곡씩 집어넣곤 하는데 소니 롤린스의 발라드의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에세이에 이 스탠다드 연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어왔는데, 롤린스의 매력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스탠다드 송을 연주할 때에 저 소름 끼치는 해상력이다. 일단 그냥 귀에 와서 박히는 그 테너 색소폰의 그 압도적인 사운드에 일단 놀라게 되고, 무라카미 선생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노래의 품으로 파고들어 일단은 그 내용을 느슨하게 풀었다가 자기 맘대로 재구성해서 다시 나사를 꽉 조인다. 와,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곡들이 가지고 있는 멜로디를 차용을 했다가 자기식으로 완전히 풀어 헤쳤다가 재조립해서 다시 꽉 조여놓으면 완전히 다른 곡으로 탄생하는, 다른 느낌으로 탄생하는, 그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어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56년도에 소니 롤린스의 5앨범, 그러니까 1개의 사이드맨, 4개의 개인 앨범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개인 앨범을 3장을 더 내요. 그러니까 개인 앨범을 2해에만 7장을 녹음을 하고 수많은 사이드맨으로서의 연주를 하는데, 또 10월 달에는 사이드맨으로서 되게 귀중한 연주가 하나 있는데, 셀러니어스 멍크의 브릴리언트 코너스라는 앨범에서 한 몫을 제대로 해내는 소니 롤린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6년에 26에 한 해를 꽉 채워서 어떤 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일을 해내고, 그것들이 재즈의 역사가 되는 26살짜리 청년이 엄청난 일을 이미 해냈고, 자기가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이제 몇 년 후부터는 한 2, 3년을 쉬면서 뉴욕의 58년까지 윌리엄스버그 다리 위에서, 그 유명한 다리 위에서 색소폰을 하루 종일 연습했다는 그런 전설도 남기는. 실제로 연습했대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전설이 된 거지. 그게 남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자기를 갖다 채워넣었으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완전히 어느 시기건 최고의 재즈 뮤지션이었고 너무나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잠정 은퇴를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렇게 쫓았던 광팬이었던 뮤지션이기도 하고, 발군의 연주죠. 발군의 연주. 맺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소니 롤린스가 테너 색소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도 그 되죠. 테너 색소폰의 매력을 한번 소니 롤린스를 통해서 접하면은 점점 넓혀가는 수많은 또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이 있으니까 음악을 그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죠.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